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컨텐츠 썰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지난 3월 진행된 BTS의 서울 콘서트 2년 반 만에 국내 콘서트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들이 기다리고 있는 페스티벌이 있죠. 바로 CJ ENM의 K-콘이 아닐까 싶습니다. K-콘텐츠 확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페스티벌 K-콘. K-콘은 어떤 방식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또 K-컬처를 선도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콘 기획하고 있는 CJ ENM 김성범이라고 합니다. 어색하신가 봐요. 매우 어색합니다. 네. 글로벌 K-팝 팬들과 함께해온 K-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도쿄, 뉴욕, 아부다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그 라인업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푸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수준으로 지금 피똥 싸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K-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콘이 아마도 새로운 혹은 또 다시 재개되는 오프라인 공연의 어떤 매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매년 글로벌 K-팝 팬들과 함께해온 K-콘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것이 그 라인업입니다. BTS, GD, IU,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오마이걸, 아이콘, 현아, 위아이, 스트레이키즈 가수들이 대거 출동을 하고 있는 공연인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K-콘 하면 K-팝 콘서트 아니야? 단순하게 이해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K-콘은 어떤 콘서트고 또 어떤 행사인지 조금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K-콘은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패션, 뷰티, 푸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컨벤션형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하자면 이제 K-컬처에 대한 총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처음 시작이 됐죠? 2012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그럼 역사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미국 쪽에서 열렸나요? 아니면 그 아시아의 도쿄, 아부다비, 멕시코시티, 파리 등 전 세계 9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 대륙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면 2012년 1만 명의 관객을 시작으로 해서 110만 명의 관객들과 함께 K-팝, 한국 문화를 즐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CJ ENM이 K-콘을 매년 개최하는 좀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CJ ENM 그룹 비전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 달에 2번 한국 영화를, 일주일에 2~3편의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2~3곡의 한국 음악을 듣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발판으로서 K-콘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의 한국 영화, 일주일에 2~3편의 한국 드라마. 이 정도의 분량이라면 라이프 스타일에서 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형태가 될 텐데 대단한 야심인데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또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주로 팝송이나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이 그냥 다른 나라의 콘텐츠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간 한국 콘텐츠들이 또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꿈꾸면서 계속 지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K-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ENM이 첫 한류의 전파지로 이제 미국을 택한 이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자, 다른 기획사들이 많이 이 한류를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음악 1위 국가인 미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음악 시장이 크다라는 거는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큰 국가부터 저희가 먼저 타겟을 해서 이렇게 재질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K라는 거가 붙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K-푸드, K-컬처, K-패션 모든 데에 K가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K-콘이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가 아니라 좀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정말 트렌디한 K-컬처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열광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자신 있게 저희가 임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10년 후에 지금의 어떤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 내에서 가장 해외
진출한 큰 페스티벌을 목표로 지향했다고 하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컬처 페스티벌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큰 목표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전 막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팝음악이라든지 영화사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뭐 60, 90년대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든지 릴리스 페어 같은 여성 중심의 어떤 락 콘서트들 외국의 역사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음악 페스티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케이콘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서 이제 세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공한 그런 페스티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012년 미국에서 시작한 케이콘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K컬처를 선도하는 K콘은 특히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K콘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가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년 동안 진행할 때는 한국 문화는 이런 우수성이 있어 한번 즐겨볼래? 알리는 데에 저희가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소개하고 좀 권유하는 이런 맞습니다.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함께 해보지 않을래?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체험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어떤 소개 형태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또 그리고 일상 속으로 아주 깊게 침투해 들어가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렇다면 K콘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대면으로 만나서 또 참여하고 공유하고 사실 콘서트라는 것이 현장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흥행의 포인트이기도 한데 자,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 위기를 이제 기회로 조금 살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들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접해보지 못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펠탑 앞에서 팀들이 공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사실 복잡하잖아요. 뭐 모습인데요. 예, 예. 현장 막아야 되고 뭐 다 허락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콘텐츠들을 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 콘택트라는 콘텐츠가 생겨났고요. 그렇게 해서 AR 기술 활용해가지고 사막 또는 우주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들의 콘텐츠를 최대한 카메라 속 담아내서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무대하고 그래픽으로 만든 AR 두 개를 붙였을 때 이거 누가 봐도 합성이잖아. 그게 첫 시도였기 때문에 시즌 1에서는 조금 많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래서 시즌 2 때는 그래픽의 퀄리티도 좀 올리자. 시즌 3 때 그 가상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아레나 AR 그래픽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AR을 쓰는 방향성이 좀 바뀐 게 관객을 가리면 안 되고 하나의 객체로만 AR을 썼다면 이후로는 이제 관객이 없는 걸 가려야 되기도 하고 배경에 AR을 적극적으로 쓰는 형태로 반전됐다고 이해하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또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위기 상황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무대 공간을 더 활용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군요. 네, 또한 일본에서 개최하면 일본 팬들만 볼 수 그렇죠. 있었던 콘텐츠를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진화할 수 있었던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K콘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획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기술력까지 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어떤 K콘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이제 모든 세대가요 디지털에 익숙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아날로그 세대이긴 합니다만 휴대폰 쓴 지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젠 웬만한 디지털 세대를 좀 불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자, 오프라인과 디지털이 이제 함께 가는 시대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K콘 2022 역시 더욱 새로운 어떤 K컬처 팬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년 만에 새롭게 이제 오프라인 행사까지도 이제 포함한 좀 더 확장된 형태로서 이제 열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과 디지털이 결합돼서 많은 관객들이 더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시차를 이겨내고 관객이 함께 체험하고 함께 소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전 지구인이 K콘을 통해서 그 시간에 모두 다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대단한 어떤 문화 페스티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K콘이 전 세계인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문화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메인 타겟을 위한 어떤 전략 전술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장하고 있는 그 새로운 소비 세대, Z세대를 주 메인 타깃으로 Z세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이 트렌드에 흥미를 가질지에 대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쇼츠라든지 세로형 콘텐츠라든지 네.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최근에 몇몇 영화 감독들이 새로운 영화 찍기에 그 흥미를 가지고 또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더 트렌드에 앞서 접하기 쉬운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가 저희의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K컬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MZ세대에게 통한다는 점에서 미래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K콘 관객의 90%가 현지인이라는 점, 그리고 67%가 24세 이하, 말 그대로 이제 G세대가 되겠죠. 소비시장과 문화시장을 주도해갈 세대라는 점에 이제 주목해 본다라면 이 K컬처 시장이 얼마나 이제 확대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K콘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 또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게 누군가 가지고 싶거나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맛집 소문나면 이렇게 줄 쭉 쓰듯이. 네, 더욱더 이 콘텐츠를 소비를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고 또 가고 싶어지고 가지고 싶은 것을 또 거기서 트렌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동시대성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어떤 컨텐츠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준비하고 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행사들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K콘 프리미어라는 행사인데요. 5월 달에 한국, 일본, 미국의 시카고, LA 총 4개의 지역에서 K-팝을 한 달 동안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있는 K콘을 더 기대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태프들 거의 피똥 싸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은 아닌데요. 거의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수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이 K 문화가 또 현지에서 얼마나 더 큰 반응이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자, 전 세계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며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K콘. 2022년 K콘이 만들어갈 새로운 K컬처 시대를 기대하면서 오늘 컨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